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정재훈 쌤입니다. 자, 어때요? 요술봉 기억나시나요? 네. 선생님이 오늘 요술봉을 든 이유는 이제 새해가 또 됐고, 그 다음에 그죠? 너무 이제 힘들어 우리 지금 생활이, 그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왠지 마법을 부려서 정말 올해만큼은 다시 정말 좋은 일 많이 생기고, 우리 여러분 가정 내에도 좋은 일 생기고, 또 이제 구정이 이제 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뱃돈도 많이 받고, 올해는 정말 좋은 성적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집안일에 모든 일에 좋은 일이 생기도록 선생님 일부러 마법 부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길 바라고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선생님은 또 오늘 11일차 11단원 최대와 최소 수업하면서 또 정주행 해보겠습니다. 같이 함께 해보시면서 수학 실력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출발. 자, 우리 그러면 163페이지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서 이차함수에 뭘 구하자? 바로 최대와 최소. 그지? 오늘 배우는 목적은 최대와 최소인데, 선생님, 근데 이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부터 다시 배워볼까요? 1차함수 배웠어? 얘를 우리가 직선이라 부르지? 그죠? 자, 직선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도형 파트에서 부르는 명칭이야. 그지? 근데 얘가 함수 파트에 와서는 뭐라 그래? 이거를 1차 함수라 부르죠. 우리 부르는 명칭부터 배워보자.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있을 경우에는 얘를 뭐라 그래? 얘를 2차 함수라 그래. 그치? 2차 함수는 바로 뭐야? 함수에서 표현하는 방법이지. 그래서 함수에서 뭐라 그래? 2차 함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얘를 만약에 도형 파트에 가서 또 뭐라 하냐면은 거기에서는 포물선이다 불러. 포물선. 그러니까 포물선 2차 함수는 어때?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인데 그 파트에서 부르는 명칭이 다를 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도형 파트는 얘를 직선, 함수에서 1차 함수, 마찬가지 함수에서는 2차 함수, 도형 파트에서는 포물선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식마다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2차 함수인데요. 어떻게 생겼어? 점을 다 대입하면 알겠지만 모든 점을 대입해 보는 거야, 좌표에다가. 그래서 해보니까 있잖아, 이렇게 나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나오던가 때로는 또 이렇게 나와요. 그지? 언제? A가 뭐 아시겠지만 최고참 계수가 어때? 0보다 컸을 때는 아래로 볼록. 그지? A가 음수일 때 위로 볼록. 언제 배웠어? 중3 때 배웠지? 이미 다 배웠을 거야. 이제 한 번 더 배워보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2차 함수 배우는데 이 모양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게 될 텐데, 이 식을 뭐라 그래? 우리가 얘를 완전 제곱식, 그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바로 표준형이라고 그러는 거야. 뭐란다고요? 표준형. 알겠지? 얘는 일반형 그러는 거야. 뭐란다고? 일반형. 알겠죠? 그래서 일반형 표준형인데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려고,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함수마다 어떤 꼴이 있어. 그죠? 함수마다 바로 고유한 모양들이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1차 함수는 이거야. 그지? 2차 함수는 이게 2차 함수고, 이게 3차 함수야. 이게 4차 함수고, 5차 함수.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나중에 저 뒤에 가면 알겠지만, 유리함수. 어떤 모습이야? 이렇게 생겼고, 그죠? 무리함수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함수마다 고유한 모습들이 있어. 그거는 이제 점들을 대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모양들이 나왔고, 그런 모양들을 우리가 익히자는 거야. 익혀야 돼. 알겠지? 그래서 2차 함수는 딱 두 가지 모습이잖아. A가 플러스일 때는 늘 항상 이런 모습이 나오고,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오는 거 다 알지? 그래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배웠단 말이야. 근데 그래프를 빨리 할 방법은 뭐야? 이렇게 완전 제곱식 어떤 형? 표준형으로 바꿔줘야 돼. 알겠지? 그러면 꼭지점 배웠죠? 얼만데? m,n. 그지? 얘를 꼭지점이라 불렀어. 버텍스. 그죠? 그리고 대칭축 배웠지? x 있고 m 대칭축. 그죠? 이거 다 배웠단 말이야, 우리가. 근데 하다 보니까 y 값들이 중요한데, 왜냐면 이 y 값을 뭐라 그래? y 값을 함수 값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말줄인 거야. 앞에 뭐가 생략돼요? 생략. 어떤 생략? 함수 값에. 그죠? 바로 함수 값의 최대와 최소란 말이야. 즉 y 값이야, y 값. 알겠지? 그러니까 최대와 최소는 뭘 말한다? 바로 y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이 y의 값이 제일 클 때랑 제일 작을 때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제일 작을 때는 이때가 되고 제일 클 때는 이때가 되는 거. 알겠지? 그런 거를 알자는 얘기야. 근데 빨리 구할 방법이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바꿔야 되는데,
자, 그림 잘 안 보일 테니까 선생님이 좀 확대시켜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확대해가면서 설명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앞에가 플러스죠. 까르 블록 맞지? 자, 그런 다음에 요거 값을 없앨 수 있는, 0 되게 할 수 있는 x를 생각해 주니까 바로 3인 거지. 그죠? 그래서 x 값에다가 3을 대입을 하면 얘는 사라져. disappear. 그 다음에 y 값이 1 되는 거야. 1. 그래서 3,1. 이게 무슨 점이야? 바로 꼭지점이지. 근데 그 값이 이 함수에서는 y 값이 제일 낮은 점이야. 그래서 이 낮은 값을 뭐라 그러냐면 요 1. 그죠? 그래서 가장 낮은 점을 바로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 최소값은 바로 어떤 값이야? 바로 y 값이야, y 값. 그죠? 그러니까 y 값이 바로 최소가 된다 이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y 값 중에 제일 작은 값이 1이다. 그때 x는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정확한 표현 보세요. x가 3일 때, 알겠지? x가 3일 때 y의 최소값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y의 최소값은 얼마다? 1 그러는데 이런 말이 이제 너무 기니까 지겹잖아. 다 줄이는 거야. 없애갖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최소값 그냥.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x가 뭐 3일 때 y의 제일 작은 값 1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래로 블록일 때는 최소값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를 자 오른쪽 그래프 볼게요. 자, 이 경우는 어때? y값 제일 크잖아. 그래서 산처럼 보이죠? 그래서 산의 꼭대기 바로 뭐야? 가장 높은 점이지. 얘를 뭐라 그래? 얘를 제일 높은 값을 최대값이라 하는 거야. 그렇지? 앞에 말 생략돼 있어. y의 최대값이야.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가면서 이런 말들을 이해해가면서 풀어주는 건데 함수마다 어떤 이제 성질이 있으니까 그 성질을 이해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배워야 돼. 하나씩 익히면서 외워준다 이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제일 높은 값이 얼마다? 자, 얘를 완전 제곱했을 때 이렇게 표현한다면 마이너스니까 위로 블록이지. 알고 있죠? 그래서 얘를 0 만들 수 있는 x값은 2일 때, 그죠? 그때 y값이 3이다. 그런 표현 되는 거야. 그래서 y값이 제일 큰 값이 바로 3이 된다 이 뜻이죠. 이해할 수 있겠지? 얘는 무슨 값? 바로 최대값 그러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형을 이렇게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었을 때 이런 값을 쉽게 볼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바꿀 줄 아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 자 보기 1번 문제 하나 풀면서 또 이해를 해볼게요. 함수마다 이차함수 어떤 특징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다 익혀야 돼. 그래야 이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어. 알겠지? 첫 번째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차함수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자. 구해볼게요. 뭐 해줍니까? 일반식을 완전 제곱해야 되는데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은 요 두 개 가지고 만들어. 알겠죠? 그래서 이 앞으로 빼세요. 그러면은 x제곱 더하기 4x가 되겠죠? 이렇게 일단 해주는 거야. 일단. 자, 두 번째는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 그죠? 여기 이제 뭐가 와야 돼? 상수. 어떤 제곱? 요 값에 반의 제곱이 오는 거야. 뭐가 온다고? 반의 제곱. 이게 얼만데? 4가 되겠죠? 근데 원래 이게 없던 거잖아. 원래가 없는 거였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빼야겠죠. 그래야 공평해. 그지? 그래서 이 두 식을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더하기 5가 되겠죠. 됐지? 그 다음에 하는 또 방법은 자, 이렇게 완전 제곱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식이야. 얘는 밖으로 빼야 되겠죠. 필요 없으니까요. 나가는데 그냥 못 나가고 얘랑 곱해서 빼야 돼. 그죠? 그래서 얘랑 곱한 다음에 밖으로 뺄 수가 있어. 마이너스 8, 5를 더했더니 빼기 3이다. 이게 바로 뭐야? 표준형이다. 알겠죠? 우리 형이니까 형이기 때문에 잘 모셔야 돼. 자, 이제 이렇게 했어. 그래프 그려볼까요? 자, 꼭지점 아시죠?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꼭지점 y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3. 여기가 바로 꼭지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맨 처음에 x에다 0 대입해볼까? 일부러 0을 대입하면 사라지겠지. 이거를 뭐라냐면은 얘를 y의 절편 그러는 거야. 그죠? y 절편. 그 다음에 앞에가 플러스니까 무슨 블록? 아래로 블록이지. 그래서
꼭지점이랑 y절편이랑 요 점을 지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가운데 대칭될 수 있게끔 그리면 끝나는 거야. 알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값을 뭐라 그래? 그죠? y값 중에서 제일 작으니까 뭐란다? 얘를 최소값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죠? 이 앞에 뭐가 생겼대? 얘서 생략. 그죠? 뭐야? y의 최소값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두 번째를 하려고 하는데요. 잘 보세요. 요거는 선생님이 좀 약간 좀 한마디 더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전개해줘야 돼. 이걸 전개해갖고 이런 모양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좀 더 빠른 방법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도 배워볼게요. y가 0일 때, 그때 y 0일 때를 x의 절편 그래요. 알고 있나요? x절편. y값 제로일 때 언제야? x가 마이너스 1일 때죠. 그죠? 또 언제야? x가 3일 때가 되겠지? x절편은 그래프에서 같은 말로 표현하면 x축과 만나는 교점 그래. 알겠죠? 뭐 같은 말이야. 또는 방정식에서는 얘를 근이라 불러. 근. 알겠지? 그러면 그림 그려볼게요. 자, x절편 근이 마이너스 1과 얼마? 3인 거야. 자, 그런데 마이너스라서 위로 블록이야. 그죠? 위로 블록. 그걸 알고 있지? 자, 그런데 이런 특징이 있어. 이차 함수가 있잖아.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칭의 대칭, 좌우 대칭. 그죠? 그래서 딱 대칭으로 갈라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3의 가운데 중점, 바로 1 되겠지? 얘를 대칭으로 하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알겠죠? 물론 이때 y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 불러? y절편. y절편은 x값에다가 0을 대입해야겠죠? 그때 y절편 구해볼까요? 0 대입했어요. 그러면 얼마? 마이너스 3. 이 값이 6이 나오니까 6이다 이거야. 이제 우리가 얘를 구하려고 하는데 요 이름 명칭 뭐야? 바로 꼭지점이라 그래. 영어로 버텍스라 불러요. 하여튼 이 점을 구하는 방법은 x값에다가 1 넣어봐야 되겠죠? x가 1일 때거든. 그죠? x가 1일 때 y값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돼. 그죠? 그러면 얘처럼 완전 제곱식 하지 않고도 이 형을 만들어주지 않고도 알 수가 있어. 그지? 그래서 여기다 1 넣어볼게요. 자, 그때 y값을 구해보시면 1 대입했으니까 2가 되고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이 값이 8 되는 거야. 그죠? 이 값을 이제 뭐라 불러? 꼭지점 좌표. 이 좌표를 1,8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이 y값 중에서 제일 크니까 제일 큰 이 값을 여기서는 y값 중에 제일 큰 값이다 해갖고 최대값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최소값, 최대값은 다 이렇게 꼭지점에서 값이 나오게 되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저 뒤에 가면 또 배워요. 하여튼 x의 범위가 모든 실수일 경우에 대해서는 항상 요 값이 그 전체 다 볼 때는 이 값이 바로 최소가 되고 꼭지점이 최대가 되는 거야. 이제 알겠죠?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정답이야. 정답은 최대값 8, 최소값 마이너스 3, 1, 2번 이렇게 답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선생님이 잠시 쉬었다가 기본 문제부터 차근차근 밟아볼게요. 가시죠. 출발.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본 문제 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x가 2였을 때 최대값이 나온대요. 그러면 그래프 어떤 모습이야?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어떤 게 맞아요? 당연히 얘가 맞겠죠. 이게 뭐야? 최대. 맞지? 그렇다는 얘기는 앞에 최고차항 계수 A가 음수라는 사실이죠. 얘부터 먼저 파악하시고요. 자, 여기 가지고 풀 건데 보니까요. x가 얼마였을 때? 2였을 때 최대값이 n이래요. 이 값은 y값이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 어떤 형? 표준형으로 만들어 볼까요? 네. 식을 만들어 볼게요. 최고차항 계수는 똑같아야 돼. 그래서 A라고 써주고요. 얘는 뭐야? 일반형, 얘는 표준형. x-2에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고 y값이 n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이게 바로 식을 이렇게 있는 문장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문자가 많기 때문에 좀 줄이기 위해서 힌트 있겠죠? 힌트가 뭐야? 이런 거야. 이 말 같이 이해해 볼까요? 어떤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고 할 때는 그 점을 대입하라는 거야. 지날 때 뭐야? 두 글자 대입이에요. 여러분들
대입 잘해야 대학 간다. 얘기했지? y값에다가 4를 대입하고 x값에다가 0 대입해야 돼. 0, 0, 0. 얼마? 얘는 4a. 그죠? 더하기 n. 오케이. 여기에서 n을 구해보면 넘기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y를 식을 다시 표현해보면 a라고 써주고요. x-2 제곱한 다음에 n에다가 얘를 넣어주면 4-4a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얘가 표준형인데 전개해버리면 뭐 해버리면 전개해버리면 뭐가 된다? 다시 이 모습 얘로 돌아가겠지. 그래서 일반형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뭐 전개해볼게. 자, y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4ax 그 다음에 플러스 4a 그 다음에 4-4a다 이거야. 전개할 줄 알지? 오케이. 여기에서 얘 두 개는 없애주세요. 그러면 얘만 남았잖아. y는 ax 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4다 이거예요. 근데 얘가 얘라 그랬어 문제에서. 아이고 그러면은 얘가 누구다? 바로 b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누구야? a 제곱대라 그랬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에서 먼저 a 값부터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a 값이 아까 전에 마이너스라 했거든. 그러니까 a 값이 얼마? 풀마 2에서 그렇죠. 마이너스 2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b 값은 마이너스 4a라 했으니 얘를 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8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여기 n 값 구해보면 n 값은 4-4a니까 a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되겠죠? 오케이. 답은 12. 이렇게 해서 답들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간단하게 11-1번 간단히 풀어봤는데 어떻게 할만하시죠? 네.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표준형, 일반형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이런 멘트, 이런 말들만 정확하게만 할 수 있으면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반드시 연습하시고 익히시길 바랍니다. 다음 문제 11-2번으로 고고! 자, 기본 문제 11-2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여기선 중요한 내용 하나 알고 들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말이야.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x-2의 제곱 더하기 5가 있으면 자, 이 식에서 우리가 뭔지 알죠? 최소값을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경우에 얼마? 5 이렇게 표현하잖아. 근데 그래프 그리지 않고도 식에서 알아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식으로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야. 그죠? 식으로 뭐 하자? 해석. 알겠지? 자, 이런 거야. x-2의 제곱은 그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제곱이라서 항상 0 이상 돼야 돼. 그죠? 0도 포함하고 0보다는 크죠? 제곱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지? 특히 0일 때가 언제야? 바로 2일 때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다가 5를 더해볼까요? 각각 공평하게. 그래서 공평하게 여기다가 5를 더하고 똑같이 5를 더했어. 똑같이 공평하게. 됐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y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y를 쓴다면 얘만 이렇게 데리고 와볼까요? 아, 무슨 말이야? 이거의 최소값이 5라는 거야. 이 값은 y값이죠? 5 이상이다. 그런 표현 맞지? 근데 언제? x가 2였을 때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배우자는 얘기야, 지금. 아,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0 이상이다. 0 이상이면 각각 똑같이 5를 더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하는 것처럼 정석이 바로 그런 내용이야. 알겠지? 볼게요. 지금 제곱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a 제곱되어 있으면 0 이상이야. 그죠? 마찬가지 b 제곱 되어 있어도 0 이상.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볼까요? 일단 더해주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0 이상이란 말이야. 0 될 때가 언제지? 바로 a가 0일 때고 동시에 b가 0일 때란 얘기야. 그죠? 거기다가 k값을 더해주면 똑같이 이렇게 k값을 더한다면 어떻게 될까? 똑같이 k 더했으니까 얘가 되겠지? 그러면 요 식에 대해서 제일 작은 최소값은 바로 요 값이라는 거지. 이해되겠죠?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이 말 뜻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뭐 하나 더 있다? 마찬가지야. 어차피 다 0 돼버리면 그때가 얘가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그런 말 되는 거죠. 알겠지? 그렇게 해서 기본 11-1번, 1번, 2번을 모두 이런 방식으로 풀 거야, 선생님이. 알겠지?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x도 제곱되어 있고 y 제곱되어 있어. 그럼 둘 다 모두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생긴 일반형을 바꿀게. 표준형으로 바꾸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 이름 뭐죠? 표준형. 바꿔야 돼. 우리 형으로. 자, 먼저 1번부터 해볼게요. x제곱 빼기 4x. 그죠? 요 두 개 먼저 묶어봐. 이렇게 묶어보세요. 그 다음에 얘 둘도 묶어보자. 자, 묶었더니 y제곱 더하기 4y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됐지? 자, 이제 얘는 얘 나름대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주는 거야. 그지? 만들어 볼게요. x제곱 빼기 4x. 자, 완전 제곱식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 아까 배웠는데. 그지? 이게 뭐야? 반의 제곱이죠? 뭐라고요? 반의 제곱. 절반 한 다음에 제곱해야 돼. 반의 제곱은 4예요. 원래 없던 거였어요. 없는 거였기 때문에 4를 또 빼줘야 돼. 그지? 이렇게 해주는 거야. 됐죠? 얘도 마찬가지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볼게요. 반의 제곱, 그제? 4 빼기 4. 됐지? 이렇게 한 다음에 더하기 5다. 이렇게 하는. 됐지?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라는 것은 바로 요 세 개. 요 세 개가 완전 제곱식이야. 그죠? 그래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쓰시고요. 반. 여기다 반만 써. 반만. 이거의 반. 됐지? 그거 제곱이야. 그 다음에 플러스 2라고 쓰시고요. 여기 얘 쓴다면은 플러스나 플러스 되겠고 2가 되면서 반 제곱. 됐지? 진성호의 반만. 근데 그 반만 노래가 좀 그게 좀 그래. 왜냐면 성적이 반만 그럼 안 되거든. 큰일 나거든. 그죠? 그 노래 약간 금지곡이야. 너무 좋은데. 하여튼 요거 뺄게요. 자, 완전 제곱식 만들었고 완전 제곱식 만들었어. 파란 줄. 자, 그 다음에 4를 밖으로 빼버리면 빼기 4. 자, 곱해서 빼버리면 빼기 8 플러스 5가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표준형 만들었을 때 답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정리해 보니까요. x-2제곱 2배에 y 플러스 2제곱이 되고요. 자, 마이너스 12. 이거 얼마? 빼기 3 더하면 빼기 7 나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준다. 잘 봐요. x-2제곱은 뭐다? 0 이상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y 플러스 2의 제곱도 0 이상이야. 거기다가 2배 해봐. 2배 하면 0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얘네들을 더해줘봐요. 자, 더했더니 x-2제곱 그 다음에 2배 한 다음에 y 플러스 2제곱 둘 다 모두 0 이상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지. 언제 0 되는 거지? 언제? 그죠? x가 얼마일 때? 2일 때. 0 될 때가 언제야? 그쵸? y가 마이너스 2일 때. 요때 둘 다 0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는 이 식 전체 말하는 거야. 아까 전에 선생님이 y 최소값이 y 값이라면서 그건 이거는 전체 이게 y를 했잖아. 그건 이건 다른 거야. 이건 다른 문제예요. 자, 이럴 때 이거에 자 0 이상인데 7을 빼. 똑같이. 그죠? 그래서 x-2의 제곱 2 y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7인데요. 이 식 전체에 대해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7인 거야. 이게 y값이 아니에요. 알겠지? 이게 y값을 할 때는 얘가 최소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식 전체를 다 말하고 있는 거야. 그때 얘네들 0 되게 하는 값이 x, y가 이 값이고요. 알겠지? 그때 최소가 되는 값이 값이야. 이해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 식 전체에 대해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언제? x가 2이고 y가 마이너스 2일 때. 알겠죠? 그래서 자, 이 식 전체에 대해서 최소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드는 연습 충분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도 풀어봤고요. 이제 2번으로 가볼게요. 같은 풀인데 문자 하나 더 추가됐으니까 좀 길어졌겠죠? 그래서 약간 뭐 어렵게 보이는 게 아니라 좀 더 할 일이 많아진 거야. 그죠? x도 완전 제곱, y도 완전 제곱, z도 완전 제곱식을 해줘야 돼. 자, 해볼게. 이제 좀 빨리 해볼게요. 자, 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요 두 개를 뽑아다가 이렇게 쓰세요.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뽑아다가 써볼게요.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얘들 써봤더니 z제곱 마이너스 6z 더하기 15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완전 제곱식 만들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y제곱 빼기 4y 더하기 4 빼기 4. 그 다음에 z의 제곱 빼기 6z 플러스 9 마이너스 9 더하기 15입니다. 이렇게 할 줄 알겠지? 오케이. 자, 얘는 완전 제곱식 x-1제곱이에요. 얘도 뭐예요? y-2제곱입니다. 얘는 뭐라고요? z-3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서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빼주시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모두 밖으로 빼주세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더하기 15가 됩니다.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봤더니 x-1제곱, y-2의 제곱, z-3의 제곱은 자, 이게 얼마야? 빼기 14. 그럼 1이네? 오케이. 플러스 1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시죠? 얘네가 모두 0 될 때가 최소가 됩니다. 그런 말 표현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때 최소값은 1 되겠다 이거야. 언제? x가 1일 때 이고 동시에 y가 2일 때 동시에 z가 바로 3일 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값일 때 이 식 전체에 대해서 최소값은 얼마? 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최소는 1 이렇게. 됐죠?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은 뭐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 숙달만 되고 열심히 반복만 하신다면 달인 되겠죠? 다음 문제 11-3번으로 가볼게요. 출발. 자, 이제 167페이지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와 최소. 자, 뭐라고요? 제한된 범위. x의 범위를 딱 정해놨어. 그 정해진 x 범위 안에서 제일 큰 y값이랑 제일 작은 y값인데, 자, 근데 얘가 중요한 거야. 바로 x 범위 나와 있는데요. 그래프 잘 안 보이시죠? 이제 확대해 볼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x의 범위가 있어. 그제? 얘가 중요해.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냐 또는 안 들어가냐. 그죠? 이게 포인트야. 여기에서는. 그래서 이 범위 안에 알파에서 베타까지, 알파 베타까지, 그죠? 그래프를 끊어버렸어. 잘라갖고 보는 거야. 요렇게 전체 다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얘까지 보는 거야. 알겠지? 요렇게 할 건데 중요한 거는 이 x 범위 안에 뭐가 들어간다? 그쵸? 꼭지점 x좌표가 포함되어 있지. 그럴 때는 꼭지점 값이 최소가 되는 거야. 알겠죠? 당연한 거야. 그래프를 보니까 알겠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y값 중에서 제일 작은 y값이 n, 최소값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범위 안에 들어갈 때는 최소가 되는데 얘처럼 볼게요. 이 주어진 범위 안에 꼭지점 안 포함돼. 얘는 여기만 돼 있잖아. 그래프가. 그지? 그 꼭지점이 x좌표가 주어진 범위보다 작기 때문에 그래프를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딱 끊어서 보니까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 그지? 그럴 때는 꼭지점 양 끝에서 답이 나와. 당연한 거야. y값이 그래프니까 그렇지. 그래프에서 딱 보면 알겠지만 얘가 제일 작잖아. 그지? 이 값이 바로 최소가 되겠고 이 값이 바로 최대가 된다 이거거든. 당연하겠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꼭지점이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바로 꼭지점에서 뭐가 나온다? 최소 나온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알겠죠? 둘 중에 하나가 뭐야? 높았을 때. 그죠? 꼭지점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자, 그림 볼게요. 꼭지점에서 때 얘가 더 멀죠? 가깝지. 그지? 그 멀수록 더 올라가 위로.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바로 최대값이 된다. 이거 당연한 거야. 그래프 모양 때문에 그래. 알겠지?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축이잖아. 멀어질수록 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대 나온단 말이야. 당연하겠지. 근데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냥 양 끝에서 답이 나와. 양 끝에서. 알겠지? 여기에서 답이 나온다. 자, 얘도 볼게요. 자, 주어진 범위 안에 뭐가 있어? 꼭지점 포함되어 있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그래프를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지만 멀리 떨어질수록, 그죠? 이게 더 멀지 거리가? 멀리 떨어질수록 더 내려와. 더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최소가 나온다는 얘기야. 당연한 거야. y값이 제일 작으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제일 크죠? 그래서 꼭지점에서 뭐가 나온다? 최대가 나온다. 그래서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 여기에 최대가 나온다. 그런 표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보세요. 여기는 꼭지점 이 안에 안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안 포함되어 있으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여기만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무시하고 얘를 무시하고 이렇게만 보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가 최소가 되고
얘가 최대가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 주어진 범위, x 범위를 딱 제한시켰어. 그래프를 잘라보는 거야. 잘라서 봤을 때 여기만 보는 거야. 여기만 봤을 때 얘가 제일 작고 제일 커. 양 끝에서 답이 나와. x 범위 양 끝에서 그 y 값에서 답이 나오면 되겠고, 그죠? 이때는 포함될 때는 멀리 떨어질수록 멀리 갈수록 더 거기에서 최소 나온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선 정말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그래프 모양 잘 보시면서 왜 그때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 여기 힘들어서 강조했으니까 잘 이해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이제 기본 문제 시작해 볼게요. 잠시 기다리시죠. 자,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조사해 보자 그랬어. 이 문제 일단 선생님이 차근차근 풀겠지만 가장 뭐가 중요하지? 그렇죠. 표준형, 완전 제곱식. 그지? 만들어 볼게요. x고 마이너스 2x 뭐가 필요해?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죠? 빼기 3. 이렇게 해서 요거 두 개 꼭 만들어 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식이고요. 이게 얼마?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꼭 그림 그려야 돼. 안 그린다고 큰일 나. 정말 큰일 나. 답이 안 나와. 알겠지? 꼭 그림 그리세요. 자, 그림 어떻게? 너무 멋있게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자, 이렇게만 그리세요. 이렇게. 알겠지? 좀 그런가? 좀 여러분 처음 배우시는데 처음 배우니까 이렇게 할게 그냥 일부러. 그죠? 나중에는 빨리 할 수 있어 우리가. 자, 꼭지점 1, 마이너스 4죠? 이 점 무슨 점? 꼭지점. 그 다음에 y절편. x값에다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꼭 지나야 돼. 알았어?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대칭축,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잘 그렸지? 여러분도 열심히 연습해서 잘 그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x 범위가 어떤 범위예요? 0에서부터 4까지. 그죠? 0부터 얼마까지? 4까지. 4가 어디 있을까요? 대충 뭐 하면 알겠지만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인수분해할 경우에 자, 우리 정확히 알아보자. 뭐 다 빨리 구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 배워보자고요. 인수분해하면 알겠지만 y는 x 빼기 3, x 플러스 1. 그래서 이 값이 마이너스 1이고 이 값이 3. 바로 x 절편. 4는 아마 이 정도 있을 거 그죠? x 범위가 0에서부터 얼마까지? 4까지인데 그 범위를 잘라서 표현하면 알겠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그림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지워버리는 거야. 필요 없어 이거. 그죠? 필요 없고 이렇게 다 지워버리세요. 알겠지? 우리는 여기서부터 얘까지 보는 거야. 알겠지? 아까 배웠어. 이 주어진 범위 안에 꼭지점 포함이 되죠? 그러면 그때가 바로 최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최소값이다 라고 말합니다. 알겠죠? 무슨 값? 최소값. 그러면 최대값이라는 것은 여기다가 4를 대입해야겠지? 그래서 x에다가 얼마 대입하니? 4를 대입해줘. 그죠? 그러면 4를 딱 넣었을 때 얼마? 4 대입하면 9. 4 빼 5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 값이 5가 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최대가 돼. 알겠지? 얘는 최소가 되고 이건 필요 없는 값이야. 알겠지? 꼭지점에서 얘는 얼마? 그 0이니까 1만큼 떨어져 있고 얘는 3만큼 더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x범위 멀수록 더 올라갑니다. 그건 그래프 모양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이때 이 값이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최대값이다 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범위 따라서 최소 마이너스 4, 최대 5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2번 가볼게요. 자, 마찬가지예요. 이 주어진 범위 안에 그림을 꼭 그리셔갖고요.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2번 볼게요. 자, 아까 전에 1번 한 번만 더 설명할게. 좀 잘 들어보세요. 미안해. 자, 이렇게 보세요. 아까 했던 거 선생님. 꼭지점 1, 그죠? 그 다음에 0, 얼마? 4. 이게 빨리 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빨리 푸는 방법은 이렇게 딱 보면 알겠지만 간격이 좁고 멀지. 이때가 최대가 나오고 이때가 뭐야? 최소.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만 보기 때문에 빨리 풀어준다면 1 대입했을 때가 최소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빼기 4가 나왔었고 4를 대입한 값이 5 나왔었죠? 그래서 얘가 최대, 최소. 그러니까 빨리 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야. 알겠지? 자, 이제 두 번째 2번 가볼게요. 자, 2번. 마찬가지 뭐 해준다? 완전 제곱식 해준다 이거야. x제곱 더하기 3x. 그런데 요때는 하지 마. 이때는 뭐를? 완전 제곱식. 알겠지? 왜? 더 쉬운 게 있어서 그래. 자, 보시면 알겠지만
요거 상수가 없죠. 네, 이럴 때는 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배워봅시다. x 이렇게 묶어요. 이때는. 알겠지? 그러면은 얘를 그래프로 표현할 경우에 자, y 0일 때 뭐가 나와? x편. 그죠? 하나 얼만데? 마이너스 3. 또 하나 0이잖아. 이 마이너스 3이랑 0이랑 이렇게 지나게 하면 되는 거야. 아래로 블록으로. 알겠지? 아까 배웠는데 선생님하고 보기에서 이렇게 x절편 알았을 때 가운데에서 그죠? 가운데에서 뭐가 나온다? 최소가 나온다. 배웠잖아. 그지? 이 가운데가 얼만데?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럼 완전 제곱 없이 고생하지 않고도 그림을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x 범위가 0 미만이야. 어떻게? 여길 봐야 돼. 0 미만. 왼쪽. 여기는 지워줘야 돼. 그러면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 바로 최소가 되겠지?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x에다가 얼마 대입해?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어주면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3. 그래서 빼기 2분의 3. 2분의 3. 오케이. 마이너스 4분의 9.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9다. 됐죠? 그 얘가 무슨 값이야? 오케이. 얘가 바로 최소값이다 라는 거예요. 선생님, 최대값은요? 못 구해. 못 구해. 왜냐면 계속 가. 0 미만이면 계속 올라간다. 우리의 성적이다. 우리 성적이 계속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 어느 하늘 끝까지 저기 우주 뚫고 가면 저기 하여튼 그래요. 저기 계속 올라간다 했습니까? 그래서 계속 가기 때문에 이때는 최대가 없다 그러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표현해. 최대값이 없다. 말할 수 없다. 뭐라고? 말줄이면.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알겠지? 그런데 요거 이상하잖아. 국어기 때문에. 그래서 간단하게 생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말할 수 없다야. 그래서 하여튼 최소값밖에 없어. 얘밖에 말할 수 있어. 얘만 말할 수 있어. 얘는 말할 수 없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볼게요. 자, 3번 가볼게요. 자, 3번. 자, 이거 뭐야? 완전 제곱시켜야 돼. 그치?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더하기 8 이렇게 하고요. x범위 보이시죠? 선생님 이 문제는 두 가지로 풀게요.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일단 첫 번째는 선생님이 완전 제곱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9가 되겠죠. 자, 그림을 그려보시면 꼭지점이 1,9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지? 그 다음에 y절편 x값에다가 0 넣었을 때 y절편은 8이에요. 이 점을 지나면서 그래프 그리니까 이렇게 예쁘게 나오겠죠. 그지? 그래서 1대칭으로 해서 좌우대칭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죠? 그치. x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2에서 얼마까지? 4까지. 근데 2가 어디 있을까요? 대략 여기 있겠죠. 왜냐면 요만큼이 1이면 1만큼 같은 간격이어서 대칭이라서 이게 8. 그죠? 2가 여기 있겠네요. 그래서 간격이 똑같을 때 y값이 같다는 거. 그런 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2에서 얼마까지? 4까지인데 4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넣어보겠습니다. 4 넣어봤더니 0대. 여기다. 그치? 그래서 얘까지 보는 거야. 근데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 4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4는 이렇게 뻥 뚫어줘야 돼. 그 그래프를 다 지워버려야 돼. 알겠지? 이렇게 다 지워버렸어, 선생님이.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만 보는 거야, 그래프를.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 이거 어때? 그래프를 여기만 봐, 여기만. 알겠지? 그래서 꼭지점이 2, 4 안에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냥 여기 양 끝에서 답이 나와요. 그래서 8일 때가 뭐야? 2일 때 8. 요게 바로 최대값 되는 거야. 그지? 얘가 최대값이 되겠고요. 최소값은 이게 중요해. 말할 수가 없어. 왜냐면 뻥 뚫렸거든. 이 값이 없어. 4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 못해. 홍길동이야. 아버지라 말 못하는 것처럼 얘 말 못해.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최소값이야. 없다고 하는 거야. 알겠지? 말할 수 없다가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말할 수 없다. 알겠지? 그래서 얘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최대값 8. 알겠죠? 그런데 선생님 이게 완전 제곱하지 않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해서 그것도 배워볼게요. 자, y는 자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식을 묶어봐. 그지? 이렇게. 그러면 딱 보이는 게 있어. 인수분해. 그죠? 그래서
얘를 나타내 보면 x 빼기 4 플러스 2 해갖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요거는 x 절편 y 값이 0일 때, 그지? 그래서 x 절편이 얼마? 마이너스 2하고 4다. 아까 우리 했죠? 언제? 보기 문제에서 이 둘의 가운데, 그죠? 평균에 꼭지점이 있단 말이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마이너스라 어떤 볼록? 위로 볼록, 그죠?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꼭지점 1일 때 1 넣어주면 알겠지만 9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다 구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리는 방법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완전 제곱식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인수분해 갖고 이렇게 근을 찾아서 눈에 보일 때만, 인수분해 갖고 눈에 보일 때만 이렇게 더 빨리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림을 통해서. 그때 이 두 값의 가운데 뭐가 있어? 대칭축이 있어. 평균. 알겠지? 꼭지점 좌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 설명했듯이 자, 얼마? 2에서부터 4까지 이 그림을 여기만 봤을 때, 그죠? 최소값이 꼭지점이 안 들어가니까 최대값 여기 2에서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는 날려버리고 여기 2에서 뭐가 나온다? 최대가 나온다. 얘는 최소는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풀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실력자가 되는 거죠. 알겠지?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베리베리 중요해요. 베리베리 중요하다. 알겠지? 자, 일단 첫 번째요. X범위가 제한되어 있는데 이 A라는 값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해주셔야 됩니다. A 값이 얼마보다 큰지 얼마보다 작은지 그걸 정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죠. 일단 순서는 뭐야? 완전 제곱식. 그죠? 표준 형님을 만들어 주세요.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림을 그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꼭지점이 2,1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요. 이 A라는 값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A가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잡아줘야 돼. A가 왼쪽에 있을 때, A가 꼭지점 오른쪽에 있을 때. 그래서 그림을 표현해 줄 건데 제한된 범위 A가 X방향 A보다 크다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다 말하고요. 여기 있을 때는 여기만 말하기 때문에 다르죠. 그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다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다면은 그래프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꼭지점이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 안 포함되는지 뭐 그렇게 나눠지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선생님이 파란 거부터 해볼게요. 자, 우리 그래서 자, 그림을 다시 그려서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시겠지만 A 이상이니까요. 이렇게 보는 거 맞죠? 그러면 이 범위 안에 뭐가 포함되지? 꼭지점이 포함돼요. 그지? 그걸 써볼게요. 1번. A가 2 이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A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여기 등호는 여기 넣던 한쪽은 넣어주는 거야. 형식이야. 알겠지? 그래서 A가 2 이하였을 때. 그러면 여기까지 볼 수도 있겠지. A가. 이렇게 했을 때 뭐가 포함돼요? 꼭지점이 포함되죠. 포함되니까 그때가 바로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바로 최소값이야. 그지? 그래서 이때 Y의 최소값은 얼마? 1이다 하면 되는 거야. 됐죠? 자, 두 번째요. 이제 A값이 어디 있을까요? 오른쪽에 2보다 큰 쪽에 있어. 그지? 그래서 2보다 크다고 놓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보다 크니까요. 그래프를 어디? A 여기 표시한 다음에 오른쪽이죠? X방향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안 돼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없다 생각하세요. 이렇게 없어 지금. 알겠지? 그래프 없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그래프가 얘밖에 없어 지금. 그러면 당연히 언제가 최소가 되겠어? 그죠? 이때가 나오겠지? 이때 X값에다가 A 넣었을 때 그때가 바로 최소가 되는 거죠. 그죠?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소가 나옵니다. 얘부터 시작이니까 그래프가 제한된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A를 넣어주면 끝. 그게 Y값이야. 그래서 그때 Y값이 최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소값은요.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5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y의 최소값, 그죠? 최소값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답이 됩니다. 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해서 a 범위 따라서 답이 두 개라는 사실이야. 꼭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2번 가보겠습니다. x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아, 요번에는 x범위가 제한돼 있어. 그지? 고정돼 있어. 그 다음에 꼭지점이 뭔가 있겠죠?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물로 지우기 때문에 이렇게 물로 지우니까 이렇게 빛이 반사가 되면 잘 안 보일 때가 있어서 선생님 좀 지우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y는 완전 제곱꼴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 뭐가 필요해? necessary. 필요하다. 발음이 안 좋은데 막 하는 거야. 막 던지는 거야. 그냥. 그치? 아, 가끔 보니까 그 외국에서 수업 막 듣더라고요. 요즘에. 하여튼 그래요. 자, 꼭지점 a, a 제곱입니다. 그죠? 그림 그려볼게요. 이럴 때는 이게 그림 정확히 못 그려. 왜? 꼭지점 위치를 알기 힘들어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림을 대략 이렇게 해봅니다. 좌표를 정확히 할 필요 없어. 이럴 때는 꼭지점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는 그림을 대략 그리시는 거야. 좌표를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이럴 때는 좌표로 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간단한 그림 하란 말이야. 꼭지점 A 여기 있다 이거야. 자, 그러면 x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게 쉽게 해줄게 선생님이. x범위가 여기 있을 때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림을 총 3번 그리세요. 3번. 알겠지? 대신에 자, 3번 그래. 3번. 이렇게 한 번, 또 이렇게 한 번. 알겠지? 이게 하는 방법이야. 자, 한마디로 x범위가 여기 있어 지금.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a가 1보다 어때요? 1보다 작거나 같아.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범위 줄 때는 a 범위를 이렇게 줄 때는 그죠? 얘가 최대가 되고 얘가 최소가 되는 거야. 대입한 값이. 물어본 거는 얘를 물어봤으니까 그래프를 여기만 봐야 되기 때문에 1 대입한 값이 최대가 되는 거야. 이때는. 알겠죠? 꼭지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1 대입할게요. 얼마? 여기다가 1 넣어봐. 1. 그죠? 넣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었어. 마이너스 1 플러스 2a다. 요게 바로 최대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a 범위가 1 이상일 때 써볼게 예쁘게. a 범위가 1보다 커널 때 그때는 최대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 플러스 2a다. 그래서 얘가 최대값 이렇게 쓸게요. 최대값이다. 알겠지? 자, 이렇게 하나 끊어주고요. 자, 두 번째 범위가 이제 여기 있어. 그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한마디로 주어진 범위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꼭지점 포함되어 있지. 그럼 당연히 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그림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이 범위에 들어갈 때, 이 범위 안에 얘가 들어갈 때. 알겠지? 자, 등호는 이렇게, 그죠? 여기 있을 때 1까지 딱 보면은 a가 1일 때도 최대가 되겠지. 그죠? 그 1 대입한 값도 되고요. 알겠지? 뭐 되겠지. 요 사이 들어갈 때. 그러니까 등호는 이렇게 한쪽은 넣어주고 한쪽 안 넣어줘야 돼. 알겠지? 이때는 꼭지점 자체가 바로 최대가 되는 거야. 그죠? 이때가 누군데? 바로 a제곱이잖아. 그지? y값이. 그래서 꼭지점 좌표가 a, a제곱인데 바로 이때 요 y값이 바로 a제곱이 최대가 되는 거지. 여기만 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 범위일 때는 a 범위가 이 범위일 때는 바로 최대값이 y의 최대값이 얼마다? 바로 a제곱이다 라고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꼭지점 여기야. 자, 요번엔 범위가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어? 이제 이쪽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그러면은 자, 이때가 최대가 되겠죠? 그램을 여기밖에 안 보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렇게 이해가 되니까 얘가 이 값이어도 되겠죠? 이 값을 대입해줄 때도 최대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안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알겠지? 자, a 범위가 마이너스 1 이하일 때는 바로 최대값은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이 최대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x에다가 마이너스 대입하자. 자, 그때 y값을 써주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빼기 1 나오겠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이때는 바로 요때가 됩니다.
그래서 y의 최대값이 얘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일 때는 또 마찬가지 최대값은 얼마? 바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다 라고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만큼은 여러분들 이거 나처럼 연습해 줘야 돼. 선생님처럼. 그림을 몇 번 그려? 이렇게 3번 그리세요. 3번 그린 다음에 얘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죠? 얘를 이렇게 해놓고 자, 이 범위 안에 얘가 안 들어갈 때 또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하면서 답을 구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 풀 때가 제일 쉬워요. 알겠지? 이 방법을 꼭 연습해서 나중에 심화 문제 풀 때도 이 방법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그 내신 기출 매운맛 순한맛에도 이런 문제 있거든요. 그때 가시면 알겠지만 다 이렇게 풀어요. 알겠지? 한 번 더 연습, 아니 한 번 아니야. 한 3번, 5번 연습해갖고 외워버려야 돼. 알겠지?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기본 문제 11-5번입니다. 자, XY가 실수다 이런 말 써 있고요. 이와 같은 식이 보이시나요? 네, 이런 식을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바로 조건식. 자, 조건식은 언제 쓰이는 거야? 어떻게 쓰이는 거야? 그죠? 바로 이거야. 한 문자로, 그죠? 뭐 하기 위해서? 한 문자로 정리하기 위해서. 그지? 이때 쓰이는 게 바로 조건식이라 부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지. 2문자야. 그러니까 한 문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y제곱 돼 있지? 이거를 x의 식으로 바꾸라는 거야. 누구로? 얘 가지고 바꿀 수 있죠? 자, y제곱 첫 번째. y제곱 넘기면 4-x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를 대입하라 이거야. 어디? 물어본 거에다가. 그지? 그래서 우리 4x 플러스 y제곱을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y제곱에다가 얘를 넣어주면 4x 플러스 4-x제곱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이차 함수예요. 그지? 그래서 얘를 우리가 fx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예쁘게 아름답게 써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예요. 이차 함수죠. 그런데 항상 한 문자로 뭐 할 때 정리할 때는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그죠? watch out, be careful. 바로 뭐냐면 이런 거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바로 어떤 범위가 나올 때 있다는 거야. 언제냐면 이렇게 제곱을 대입할 때 이때 주의해. 이때 제곱을 대입할 때 대부분 고1 수학에서는 제곱밖에 대입할 게 별로 없어요. 1차, 2차밖에 없어. 근데 1차야 뭐 x범위가 안 생기지만 2차는 항상 범위가 생기거든. 왜? 항상 얘기하지만 이 제곱이라는 거는 이 범위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 기본기로. 알겠지? 그러니까 y제곱 자체가 뭐냐면 0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0 이상이 돼야 돼. 바로 이거죠. 여기에서 x범위를 만들어 주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할 때는 그죠? 반드시 이 범위 생길 때가 있는데 요럴 때 주의하라는 거야. 바로 2차일 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없애 준다면 x제곱 빼기 4가 되면서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x범위가 만들어지겠지. 인수분해. x-2, x 플러스 2, 0 이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범위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x의 범위, 한마디로 제한된 범위에서 이 함수의 얘가 되는 거죠. 그 함수의 최소와 최대값 모두 찾겠습니다. 그러면 뭐 해줘야 돼? 완전 제곱해야겠지요. 자, 빼기 4x 더하기 4 빼기 4 더하기 4. 그지? 얘는 잠시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어본 이 fx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fx라고 하는 것은요. x-2의 완전 제곱식이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면서 더하기 8 이렇게 됩니다. 꼭지점 2,8이죠. 그림 그리면 그죠? 2,8 표시해 볼게요. 2,8 이렇게. 자, y절편 4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나요? 자, x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야. 여기 있어요. 딱 여기네요. 그래서 얘가 최대가 됩니다. 마이너스 2는 이쯤 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대입했을 때 최소 알아볼게요. 마이너스 1을 여기 대입할게요. 자, 그럼 빼기 4가 되겠죠? 마이너스 4의 제곱인데 빼기가 있어요. 그 빼기 16.
8. 빼기 8이야. 그지?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이렇게 여기만 보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제한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값이 바로 최대값 되고요. 얘가 바로 최대값. 그 다음에 이 값이 바로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는 건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그죠? 여기. 자,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한 조건식. 그죠? 이렇게 대입해서 한 개의 문자로 만들어주는 연습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X범위 생긴다는 사실 요거 주의할 점. 요것만 기억하신다면 이렇게 씩 세워서 충분히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출발. 자, 기본 문제 11-6번. 요건 이제 활용 문제. 그제 이렇게 어떤 도형 나왔을 때 우리가 이런 문제를 2차 함수의 활용 문제라 부르죠. 자, 이 문제 풀이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변수를 적당히 정한다. 그러니까 구하고 싶은 값을 변수로 정하시고요. 이런 어떤 조건들을 식으로 정리할 줄 알아야 돼. 그죠? 일단 같이 문제 읽어볼게요. 자, 길이가 20m짜리 철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망이 쭉 있는 거야. 20m짜리가. 그 얘를 가지고 만드는 거죠. 20m 가지고 이렇게 구부려서 만들 겁니다. 그래서 가축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어디죠? 여기죠. 그죠? 요 가로의 길이, 요 길이. 그 길이가 원의 지름 길이와 같대요. 그러니까 요 지름인데 요 지름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다 이겁니다. 요 길이가 바로 얘랑 같다. 이런 표현 되겠죠? 자, 근데 전체 가축우리의 넓이를 이 넓이가 어때야 돼? 최대가 되는 게 우리 포인트예요. 그죠? 뭘 구한다? 넓이. 그래서 그게 될 수 있도록 하는 원의 반지름 길이 물어봤어. 그 반지름 얘를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반지름을 우리가 x라 할게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반지름이 x면 지름은 2x죠. 가로의 길이도 2x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안 나왔어요. 그죠? 안 나왔기 때문에 얘 세로를 선생님이 y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런 길이들은 다 양수죠. 음수가 없잖아요. 길이기 때문에 양수로 꼭 나타내 주시고요. 자, 20m 가지고 만들 거니까 자, 선생님은 자 보세요. 요렇게 파란 원 이게 뭐죠? 원주, 원둘레. 원둘레 공식 아세요? 지름 곱하기 파이. 그죠? 그래서 자, 지름 곱하기 파이. 그죠? 지름 곱하기 파이.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원주. 플러스 그 다음에 요거. 그죠? y 몇 개? 2개. y가 2개. 그래서 2y. 플러스 x 몇 개? 2개. 2x 2개죠? 2x가 2개니까 4x. 자, 뭘 가지고? 바로 20m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다 더한 게 20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을 만들 줄 아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여기에서 전부 다 짝수이기 때문에 약분해볼까요? 자, 파이 x 플러스 y 플러스 2x가 이렇게 10이 될 수 있겠죠? 그 여기에서 우리가 일단 1번 냅두시고요. 또 하나씩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넓이거든요. 그 넓이씩 세워야겠죠? 왜 해놨냐고? 해볼게요,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잠시 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에서 꼭지점 좌표 빨리 구하는 방법 아십니까? 완전 제곱식 하지 않고 빨리 구하는 방법 꼭 배워보자. 자, 하는 방법이 이거야. 일단 그죠? 근각에서 배웠지? 두근의 합 구해볼게요. 자, 두근의 합이 얼마지? 마이너스 a분의 b죠. 이렇게 두 근이 있으면 가운데 있으니까 평균,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꼭지점 좌표를 빨리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억지로 공식을 외워하지 마시고 자, 두 근의 합, 어떤 식이 주어지던 두 근의 합을 구한 다음에 걔를 2로 약분한다면 항상 꼭지점 좌표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 볼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한번 연습해보자. 자, 3x제곱 플러스 4x 더하기 5가 있다 생각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 했을 때 꼭지점 좌표 빨리 구하는 방법이야. 일단 뭘 구하자? 두 근의 합. 얼만데?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지? 그거를 얼마로? 2로만 나눠주면 게임 끝이야. 이게 바로 꼭지점 x좌표야. 이 약분해보자.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빨리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꼭지점 좌표 빨리 구하는 방법 두 근의 합을 2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이따 요거 필요해서 선생님이 해놓은 건데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문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넓이를 구할 차례예요. 넓이 구해보자. 자, 넓이는 두 번째. 자, 원넓이죠. 그래서 원넓이 파이 x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2x 곱하기 y. 그죠? 그래서 2x 곱하기 y. 이게 넓이에요. 넓이. 알겠죠? 한글로 쓰면 이상하죠? 넓이 영어로 스퀘어. s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 넓이 s는 자 파이 x 제곱에다가 문자가 두 개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한 개로 통일합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조건식이라고요. 그죠? 이런 조건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y만 남겨놓고 자 10 넘겨버리면 빼기 2x 그 다음에 빼기 파이 x 이해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서 이 y를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물론 이 y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그죠? 여기도 x 범위를 구할 수 있겠지. 자, 10 남겨놓고 넘기면 파이 x 더하기 2x인데요. x를 묶어볼게요. 자, 파이 플러스 2의 x 부동호 방향 이쪽이죠. x는 파이 플러스 2분의 10보다 작고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x 범위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사실 이 x 범위를 함수에서 뭐라 불러? 정의역이라 부르는 거 아시죠? 제한된 범위. 하여튼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여기 y에다가는 얘를 더 넣어볼게요. 가로 열고 자 10-2x 마이너스 파이 x가 되겠죠. 자 이제 x에 관한 식이니까 s라고 하기보다는 fx가 더 보기 좋죠? 그래서 같은 거 둘은 자 그렇다면은 파이 x 제곱 자 분배해보자. 곱했더니 마이너스 얼마예요? 복잡해지겠네. 곱했습니다. 마이너스 4x 제곱이야. 얘랑 얘랑 곱하면 20x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2파이 x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fx식을 예쁘게 정리해 볼게요. 얘를 더해봤더니 파이 x 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4에 x제곱이 되겠고 플러스 20x입니다. 여기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꼭지점 좌표 빨리 구하는 방법이 여기서 포인트예요. 그게 빛나는 방법이야. 아주 이제 그죠? 그 방법 이용해서 선생님이 풀어볼 텐데요. 자 이렇게 돼 있어 지금. 그지? 그러면 요 식에서 바로 물어본 게 뭐야? 이게 넓이죠 지금.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할 수 있는 반지름 길이 바로 x 물어봤단 말이야. 반지름 길이 최대가 되게 할 수 있는 최대값 물어본 게 아니라 최대가 되게 할 수 있는 반지름 x 물어봤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가 뭐 할 때 알겠지만 최대값 그죠? y 여기 최대값인데 이 값을 갖도록 하는 x 지금 이 문제는 얘를 물어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얘를 갖도록 하는 얘가 얼마인지를 물어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지? 우린 그래서 이거 어떻게 빨리 구하는 방법을 아셔야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요거 이제 지울게. 여기는 다 필요 없으니까요. 그래서 빨리 구하는 방법으로 아까 배웠던 방법을 써먹겠습니다. 자, 어때? 여기에서 뭘 한다고요? 두근의 합. 그죠? 자, 두근의 합이 얼마예요? 바로 이거죠. 파이 플러스 4분의 20이잖아요. 그때 꼭지점 x좌표 빨리 구하는 방법 2분의 두근의 합이란 말이야. 2로 약분해주면 파이 플러스 4분의 10이 되겠죠. 얘보다는 어때요? 이 안에 얘가 포함되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앞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위로 블록이니까요. 그림 그림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요 값일 때. 파이 더하기 4분의 10일 때 최대값이 만들어집니다. 알겠지? 자, 물론 그때 x에 제한된 정의역 범위는 0보다 크고 얘보단 작아서 0이 이쯤에 있다고 보시면 또 이쯤에 뭐가 있어요? 파이 더하기 2분의 10. 얘가 더 큰 거예요. 분모가 작으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이 범위 안에 얘가 바로 이 값일 때 바로 x값이 요 값일 때 최대가 된다. 모르면 안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그때 반지름 길이 구하시면 되는데 요거를 알아야 빨리 풀 수 있고 정확하게 답 구할 수 있으니까 절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힘들어. 갑자기 힘들지? 너무 오늘 힘주고 수업하는데 하여튼 다음 문제 들어가 볼게요. 출발.
자, 이제 세 번째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판별식을 이용하래요. 뭐를 구할 때? 최대와 최소 구할 때. 선생님,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응, 해야 돼. 왜냐면, 이 문제는 이렇게 답 구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급 수학 들어갈 때, 심화 수학 들어갈 때, 어떤 내용 봤을 때 그 이해가 되려면 그 내용 알았을 때 그 내용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 실력이라는 게 한 가지만 안다 그래서 이 방법 답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방법만 가지고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도 나중에 어떤 다른 문제로 흡수해서 들어갈 때 이 내용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실력은 정말 다방면으로 다 알았을 때 가는 거예요. 이렇게 2답만 구하려고 하다 보면은 실력이 자꾸 좁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진도는 다 떴어. 근데 불구하고 실력이 약간 좀 없어.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을 대충 하고 넘어갔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방법으로 답을 구했기 때문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화 문제로 들어가려면 이런 내용 꼭 아셔야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거 사실 이미 배웠어요. 여러분들 책에 127페이지 판별식 활용 배우셨나요? 네. 판별식이 그렇게도 쓰인다는 거 배웠을 거야. 판별식을 그렇게도 사용하면서 어떤 답을 해결할 수 있을 때 판별식을 쓰임새, 그죠? 이거 배웠단 말이야. 같은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다 융합돼 갖고 심화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심화 문제 봤을 때 자연스럽게 내용이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판별식도 두 개 있잖아, 식이. 근데 한 가지만 하면 안 되듯이 마찬가지 이런 것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강조하니까 꼭 기억해 줘야 돼. 아시겠죠? 여기서는 x, y 이차함수 실수범위야. 실수범위. 실수가 뭐죠? 바로 실근이죠. 실근 조건. 판별식을 이렇게도 이용할 수 있단 말이야.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그 방법으로 여기 y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이차함수 할 때 y 범위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하면 알겠지만 이 y 범위를 뭐라 그래? 얘가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을 대문자 m, 최소값을 m이라 한다면 우리가 표현할 때 y값은 m에서부터 m까지 이렇게 표현하죠. 얘를 우리가 뭐라 그래? y의 범위 또는 얘를 치역,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치역 이런 말 쓰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요거 구하려면은 그림도 있지만 판별식을 활용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판별식으로 푸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볼게. 일단 2차 방정식 만들어줘야 돼. 2차 방정식. 그죠? 그래서 x가 2차니까 x에 관한 2차 방정식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방정식이 뭐야? 오른쪽에 0이 있는 게 방정식이야. 알겠지? 왼쪽에 y는 뭐야? 이거 함수야, 함수. 얘는 함수고 얘는 2차 방정식이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판별식, 실근 조건 해서 답을 구해볼게요. 자, 실근 조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어때? 짝수 판별식이니까 절반의 제곱 16 마이너스 AC. 그래서 이렇게도 실근 조건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y 범위가 나오는데 그 y 범위가 바로 최대 또는 최소란 말이에요. 그죠? 보여드릴게요. 16 빼기 6 플러스 2y가 되겠죠? 여기에서 이 y는 자 넘기면 빼기 10이에요. 자 약분해주면 y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아, 이 2차 함수를 그리면 이렇게 그렸을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5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 놓치면 안 돼. 자, 하나 더 할게. 그때 얼마일 때 y가 마이너스 5일 때 x가 얼마인지 알아볼게요. 자, 여기도 넣어보자.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y값이 마이너스 5를 가질 때 x는 언제인지 알아볼게요. 대입하면 되겠죠? y에다가 마이너스 5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때예요. 자, 대입하면은 2x 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8.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가 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x가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2일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도 꼭지점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학 실력이라는 게 뭐든지 다 융합되어 있을 때 실력이 나옵니다. 이것도 아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우린 그래서 2번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일단 자, 일로 넘겨요. 왜? 판별식 할 때는 앞에가 플러스가 편합니다. 그래서 넘기는 거예요. 자, 위로 블록 알고 계시면서 이제 문제 풀 때는 x가 플러스인 게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자, 넘겼어. 그러면 자, 1 플러스 y 이꼴 제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판별식, 짝수 판별식 써먹어 볼게요. 자, 절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그래서 이렇게 실근 조건. 그죠? 실근 조건. 자, 빼기 4, 빼기 3, 빼기 4y. 그러면 마이너스 4y 넘기면 3. y는 빼기 4분의 3 이하가 되겠죠. 자, 얘를 가지고 우리가 완전 제곱식 한 다음에 그림 알겠지만 위로 블록 했을 때 바로 최대값이 y가 빼기 얼마? 4분의 3 이하다 이거야. 얘가 제일 크다 이거지. 알겠지? 그래서 얘가 최대값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대입했을 때 x가 얼마인지 알아볼게요. 자, y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4x의 제곱 빼기 2x 얘를 대입을 하면 더하기 4분의 1 나올 수 있겠죠? 자, 분모 없애버릴게요. 4, 4, 4 곱해봐. 16x제곱 8x 플러스 1은 제로가 되죠. 그래서 얘는 4x-1의 완전 제곱되면서 이때 x를 구해보면 4분의 1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꼭지점 x좌표가 4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판별식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무슨 조건? 실근 조건. 알겠지?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발. 자,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실수 xy의 방정식, 실수 xy의 방정식 뭐야? 실근. 그죠? 방정식이 뭐야? 근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실근. 여기는 실근 조건을 이용한다 이거야. 판별식을 이렇게도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근데 아까 했던 것처럼 y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려면은 이건 어떤 식으로? 그렇죠. x에 관한 2차식으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4x제곱 빼기 16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3 이꼴 0이다. 자, 그러면 실근 조건 짝수 판별식 그죠? 절반 제곱이에요. 얼마? 16. 아니다. 절반 8이지. 6제곱 64. 어우,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자, 절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이게 a고요. 이게 다 c예요. 어우, 긴다. c가. 하여튼 ac 4 곱하기 y제곱 플러스 2y 더하기 13. 이 값이 실근 조건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리해 볼 건데요. 마이너스 4y 제곱 빼기 8y. 이거 마이너스 50이다. 그러면 플러스 1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4로 약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y제곱 더하기 2y 빼기 3, 0 이하가 되겠지.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빼기 3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해서 y 구했을 때 얘가 최대값, 그죠? 최대. 그 다음에 얘가 최소값 이렇게 말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x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x를 이렇게 나오게 해줘야 돼. 그럼 당연히 얘를 y에 관한 식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번에는 y의 내림차순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내림차순 정리로 해 주셔야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자, 요번에는 y에 관한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y에 관한 식으로도 할 수 있고 x에 관한 식으로도 할 수 있고 두 번 다 할 수 있겠죠. 아까 전에 선생님께서 그죠?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판별식을 이렇게 할 줄 알아야 풀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을 한 가지로만 구하면 안 되고 앞에 개념 설명했던 것처럼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실력이 확장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보세요. 이번에는 y에 관한 식으로 내림차순 정리해 볼게요. 자, y제곱 플러스 2y 더하기 4x제곱 빼기 16x 더하기 13 이꼴 0 됐죠? 자, 그러면 y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서 얘가 짝수고요. 다 c야. 그치? 그래서 4분의 d. 절반의 제곱 1 마이너스 ac. a가 1이고요. 이게 다 c야. 그래서 4x제곱 더하기 4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13. 실근 조건. 오케이. 자, 빼기 4x제곱 더하기 16x
빼기 13 마이너스 12. 예. 빼기 4 약분할게요. x제곱 빼기 4x 더하기 3 부동호 방향 바뀌어야 되고요. 인수분해. 오케이. x 마이너스 1, x 빼기 3, 0 이하가 되겠지요. 1에서부터 3까지 답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의 범위에서 얘가 최대가 되고요. x의 최대값이죠. 얘는 뭐야? x의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식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이 범위 구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출발. 자, 기본 문제 11-8번 자 볼게요. 자, 실수 xy 여기 주목해야 되고요. 자, 이게 사실을 뭐 저 뒤에 가면 나중에 원 배우겠지만 여기에서는 도형으로 푸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선행으로 이제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이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오게 되면 서답형 나오게 되면 선생님께서 감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에서는 도형으로 풀지 마시고요. 무조건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을 권장해드리고 꼭 이 방법을 쓰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알겠지? 왜냐면 과정이 안 맞아서 그래요. 선행, 그죠? 학교에서는 그런 거 인정 안 하거든요. 알겠지? 하여튼 이 값을 만족할 때 이거에 대해서 최대와 최소 구하라. 알겠지? 하지만 저 뒤에 가서 고동수와 하를 배울 때, 그지? 우리가 기말고사 그때 볼 때는 원으로 풀어도 관계는 없어요.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에서는 선생님이 그래서 도형 파트 하지 않고 판별식을 푸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물어본 값을 EX 플러스 Y를 K로 놓고 풉니다. 선생님, 아까 전에 얘가 조건식이라면서요. 얘를 대입하면 안 돼요? 못 대입하잖아요. 왜냐면 얘를 제곱이 이건 제곱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대입할 때 2차 방정식 연립 배웠죠. 연립 방정식 배웠지. 거기에서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거지 2차를 1차에 대입하는 건 없어요. 알겠습니까? 무조건 1차를 2차에 대입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거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그 물어본 값을 K라고 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무조건 1차 2차 대입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안 돼요. 자, 마이너스 2x 플러스 K 1차식 맞죠?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끝입니다. 자, x제곱 y에다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k 대입해갖고 제곱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꼴 1이죠. 여기에서 얘를 전개해주면 4x제곱 더하면 5x 제곱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4k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1은 이꼴 제로가 되겠죠. 여기에서 판별식으로 무슨 조건? 실근 조건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K값 구하는 게 목적이야. 얘가 목적이에요. 짝수죠. 그래서 절반의 제곱. 그러면은 마이너스 2K의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1 실근 조건. 자, 그럼 여기에서는 4K제곱 마이너스 5K제곱 플러스 5. 그죠? 자,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5가 0 이상 되겠고요. 마이너스 약분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얘는 0 이하가 됩니다. 자, K 마이너스 루트 5, K 플러스 루트 5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구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5에서부터, 그죠? 얘를 구해주면 자, 마이너스 루트 5에서부터 루트 5까지 이렇게 구하시면 정답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K값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이게 바로 K값이기 때문에 물론 K를 다시 바꿔서 거기다가 답을 다시 예쁘게 쓰면 자, 빼기 루트 5 K 대신에 얘를 써도 괜찮은 거예요. EX 플러스 Y 이렇게.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 얘는 최대값, 얘는 최소값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도형 파트 가서 그때 가서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 반지른 것 같다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출발. 자, 이제 11-9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x가 실수일 때
이걸 왜 강조했겠어? 그지? 식을 x의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해라. 그죠? 또는 실근 조건 이용해라. 우리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말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 식을 세워볼 텐데요. 이 물어본 값의 어떤 최대값, 최소값을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값을 k라고 놓고 푸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식이 아니죠. 이렇게 해야 등식되는 거죠. 등식이 바로 뭐야? 방정식이죠. 그래야 방정식이 돼야만 판별식을 쓰기 때문이야. 그지? 어쨌든 k를 구하라는 것은 얘를 구하라 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 분모는 얘도 곱할 수 있죠? 절대 0 될 수 없어요. 이 식은 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은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전개해보면 kx 제곱 더하기, 자, 이거를 이항을 시켜주면 마이너스 6x 더하기 k가 0이 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2차식이잖아. 판별식을 쓰고 싶다면, 그치?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 1번. 그죠? k가 0 아니란 말을 하시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2차함계수가 문자일 때는 꼭 그 말 하셔야 되는 거야. 그건 기본이야. 답 구할 때 지장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해줘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제 짝수이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 써볼게요. 자, 절반의 제곱 9 마이너스 AC 실근 조건. 됐죠? 자, k제곱 마이너스 9가 되면서 부동호 방향. 자, k 마이너스 3, k 더하기 3, 0 이하. 얘를 풀어준다면 빼기 3에서부터 3까지. 그죠? 이렇게 범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k 범위 구했어요. 바로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k에다가 다시 요식을 넣어도 됩니다. 그지? 그래서 빼기 3, x 플러스 1, 6x 3 됐죠? 그래서 이 식에 요 3이 바로 최대값이 되겠고요. 얘는 바로 최소값이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물론 자, 두 번째 k가 0이면 어떻게 선생님? 풀 수 있어요. 그죠? k 0일 수 있겠죠. 0이면 얘가 0이라는 거는 바로 분자가 0이라는 거죠. 그래서 k가 0이면은 다 사라지면 x 0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x 0이 맞죠. x 실근 맞잖아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k가 이 0이 k 요식이죠. 0이 제일 크진 않죠. 우린 지금 얘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안에 포함돼 버리잖아. k 범위가. 그죠? 포함되니까 어쨌든 얘가 답은 나올 수 있지만 이 답은 아닌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최대값은 3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가볼게요. 자, 마찬가지 얘도 같은 과정인데요. 자, 이거의 최대값이 이게 나와 있다는 거는 얘는 값이 이미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잘 적어 보겠습니다. 자, 식을 만들어 보면은 x제곱 플러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가 있는데 이 물어본 값을 k라고 놓는 거예요. 물어봤잖아요. 그지? 근데 그거의 값이 이미 나와 있네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이 값의 최대값이 3이다. 이거야. 그지? 그래서 얘를 구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라 이거죠. 그랬을 때 a, b의 값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일단 아까 했던 것처럼 식을 만들어 볼게요. x제곱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k x제곱 더하기 1입니다. 자,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주면 k-1의 x의 제곱 그죠? 자, 넘어오면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k 그 다음에 b 넘어오면 마이너스 b 꼴 제로가 됩니다. 자,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 선생님이 1번. 자, 어때요? k가 1 되면 안 되죠. 판별식 못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k가 1이 아닐 때 놓고 판별식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a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죠. 그래서 k-1, k-b가 0 이상이다. 짝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전개해보면 어때요? a제곱 4. 자, k제곱 마이너스, 이때는 중괄호가 필요하겠네. 그제? 우리한테 중괄호가 필요합니다. 왜냐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자, b 플러스 1에 k가 되겠고요. 더하기 b. 이렇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4k제곱
4 곱하기 b 플러스 1의 k 빼기 4b 더하기 a 제곱 되면서 이쪽 부동호 방향. 마이너스 약분해 볼게요. 일로 올게요. 자, 마이너스 약분해 보니까 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b 플러스 1에 k 그 다음에 부호 바뀌면 4b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면서 0 이하가 되는데요. 아, 얘를 풀었을 때 이렇게 답이 나오라는 거야. 이 답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거꾸로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 볼게요. 먼지 때문에 날려갖고 미안합니다. 아, 이 갑자기 가루가 날려갖고. 자, 다시.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다시 타임머신 타면 그 전 단계 어떤 모습이야? 이 모습이죠, 그죠? 여기다가 4배 괜찮죠? 하여튼 이거 전개한 게 얘랑 같은 답이라는 거지. 얘를 풀었을 때 얘가 나왔다는 뜻은 얘를 풀면 얘가 되는 거죠. 자, 가볼게요. 그러면 4k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2k인데 빼기 8k. 그죠? 그 다음에 빼기 3인데 마이너스 12.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답이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이거예요. 이제 뭐 하자? 개수 비교. 그죠? 자, 어차피 k 값은 1 아니기 때문에 뭐 판별식 바로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어차피 이거 두 개만 가지고 풀 거니까 우리가. 자, 그러면 이거 지울게요. 자, 이제 a, b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둘을 갖다가 놓으면 4 b 플러스 1이 8인 거야. 약분해주면 b 플러스 1은 2. 이때 b 값이 1이죠. 자, 얘랑 같아야 돼요. 4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빼기 10이랑 같아야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b에다 1 넣어봤어요. 그 얼마야? 빼기 4가 되겠죠.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 a 제곱은 얼마? 빼기 16. 그래서 a 제곱은 16.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이렇게 해서 a, b 값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니까 둘 다 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는데 판별식을 이용해서 실근 조건 이용해서 범위를 구할 수도 있구나. 이 문제도 학교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확실하게 익숙해질 때까지 유제 문제 풀어주시면서 연습 문제까지 열심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 12일차 수업에서 볼게요. 그때 봐요. 안녕.